한국판 아동용 웩슬러 지능 검사의 설명이 하나 더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자, 1번 보면 옳지 않은 겁니다. 이해는 이 언어 이해 지수의 보충 소검사다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성인용에서 그렇죠. 성인용에서 그렇고 이 보충 소검사는요. 아동용에서는 이해는 언어 이해 지수의 보충 소검사가 아닙니다. 어이공 단지였어요. 따라서 여기에 보충 소검사는 단어 추리하고 그 다음에 단지, 지식이 됩니다. 이 지식은 상식과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렸잖아요. 그래서 밑에 있는 해설대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단지, 상식, 지식, 단어 추리가 바로 보충 소검사가 되는 것이니까 1번이 틀렸습니다. 자, 그 다음에 빠진 곳 찾기가 있습니다. 빠진 곳 찾기는 두 번째 지각 추론 지수, 언지작처 두 번째 있는 거죠. 여기에 있는 보충 소검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생각나십니까? 토, 포, 행, 그 다음에 빠. 이 빠가 바로 빠진 곳 찾기고 보충 소검사다. 그래서 토, 공, 행, 빠 또는 토, 포, 행, 빠 공통 그림 찾기니까 이렇게 해서 정리하시라 했습니다. 퍼즐과 연관성 있고요. 산수는 순차 연결을 대체하는 소검사다. 여러분 여기 대체하는 소검사가 있잖아요. 이게 보충이란 뜻이에요. 이게 보충 소검사란 뜻입니다. 대체하는 소검사를 뭐라 한다고요? 보충 소검사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따라서 여기 산수가 바로 보충 소검사에 해당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수, 순, 산 생각나죠? 수, 순, 산 작업기억에 해당되는 것인데요. 수, 순, 산 여기에 해당되는 것이 바로 이제 산수는 보충 소검사가 되는 겁니다. 상식은 어휘를 대체하는 보충 소검사다라고 했어요. 상식 여기 있네요. 지식, 상식 이것은 어휘를 대체하는 소검사가 보충 소검사가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15세 11개월 된 청소년에게 실시할 수 있다. 나이인데요. 그 나이를 보면 6세부터 16세 11개월까지 가능합니다. 6세에서부터 16세 11개월까지 가능하다. 따라서 15세 11개월 된 청소년도 사용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답이에요. 77번 문제 별표. 자, 위스크에 대한 문제가 많이 출제되고 있습니다. 웨이스도 출제가 된 적이 있으니 두 가지를 구분해 주시되 앞에서 했던 74번에 제가 칠판에 판사한 내용이 있죠. 그것만 잘 정리하시면 될 겁니다. 자, 이제 그 해설의 내용이 상당히 길게 있죠. 78번 문제 들어갑니다. 78번 문제는 투사적 검사와 객관적 검사의 특징에 대해 비교한 문제가 될 것 같은데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투사적 검사는 객관적 검사에 비해 채점과 해석이 복잡하나요? 네, 복잡합니다. 채점과 해석이 복잡하기 때문에 훨씬 더 전문성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투사적 검사는 객관적 검사에 비해 검사자에게 상당한 전문성이 요구되나요? 네, 그렇습니다. 채점과 해석이 복잡하니까요. 투사적 검사에 비해 객관적 검사에서 수검자는 자신의 상태를 은폐하거나 과장하기가 용이하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투사적 검사는 그 자유롭게 반응이 나오는 것이에요. 수검자가. 그런데 객관적 검사에서는 아시는 대로 자신의 상태를 은폐할 수도 있고 과장해서 나타내기도 하죠. 이걸 우리가 측정의 오류라고 하잖아요. 객관적 검사에서 그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투사적 검사에 비해 객관적 검사는 검사의 타당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 말도 안 되죠. 자, 객관적 검사의 장점이 뭐예요? 객관적 검사의 장점은 표준화된 검사이기 때문에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다고요. 신뢰도와 타당도가 높은 것이 객관적 검사의 장점 중에 하나거든요. 따라서 여기에서 타당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은 것은 뭐예요? 투사적 검사입니다. 반대로 투사적 검사는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은 것이 단점입니다.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4번 집은 틀렸고요. 투사적 검사는 객관적 검사에 비해 검사 자극이 뭐하라고요? 모호하다. 앞에서 한번 말한 적 있죠?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78번 문제 해결했습니다. 79번 문제 들어갑니다. 자, 79번 문제는 심리검사 결과의 전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입니다.
1번 검사 결과가 수검자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졌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겠죠. 검사 결과에 대해서 해석을 했는데 수검자가 어떻게 그걸 받아들였는가 확인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수검자가 거기 고쳐야 되겠죠. 수검자가 초등학교 학생인 경우에는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생략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 수검자가 초등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나요? 해야 합니다.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한다. 이렇게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자, 수검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를 사용하여 설명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수검자가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용어, 그것을 설명할 필요가 있고, 보호자의 서면 동의하에 교사가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검사 결과를 교사나 학교에 전달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보호자 서면 동의하에 이렇게 했죠.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교사가 검사를 의뢰한 경우에는 이 검사 결과를 교사나 학교에 전달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죠? 보호자가 서면 동의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5번입니다. 검사 결과에 대한 수검자의 정서적 반응을 살피고 검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수검자의 정서적 반응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살필 필요가 있고 검사 결과를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될 것입니다.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지문 읽어나가면서 어떤 것이 틀렸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수검자가 초등학교 학생이라 하더라도 검사 결과에 대한 설명을 해줘야 된다. 79번의 답을 2번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80번 문제는 짧은 형태의 문제인데 정신상태평가입니다. 정신상태평가는 되게 신경심리검사에서 많이 하는 건데 정신상태평가의 주요 항목이 아닌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많은 항목이 있는데요. 기억을 보고 지각적인 정도를 보고 정신운동 기능을 보고 그 다음에 언어와 사고를 보는데요. 발달력은 안 봐요. 발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발달의 이전부터의 쭉 흐름, 역사를 보는 건데 발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정신상태평가에 들어있지 않습니다. 항목에 제가 해설을 장황하게 달아드렸는데 정신상태평가의 일반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자, 일반적인 기술에서 쭉 보시면 외양이라든지 검사자의 태도라든지 행동, 정신운동 활동을 봅니다. 그 다음에 기분과 정서를 보고요. 그 다음에 말, 언어를 봅니다. 그 다음 지각을 보고요. 그 다음에 사고를 봅니다. 그리고 사고는 사고의 고정 형태라든지 사고 내용을 보고요. 감각과 인지를 봅니다. 감각과 인지에서 진압력이라고 하는 것이 있죠. 진압력을 보고요. 기억, 집중과 주의, 읽기와 쓰기 능력, 시공간 능력, 추상적 사고, 상식과 지능, 그 다음에 충동 조절 이런 것들이 있는데 자, 여기에 발달 역사라고 하는 발달력이라고 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셨죠? 자, 기억, 지각, 정신운동 기능, 그 다음에 언어와 사고는 이 정신상태 평가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80번의 답을 4번으로 처리하시고요. 이거는 해설에 있는 내용들을 쭉 읽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4번으로 답을 처리했고 81번 문제 들어갑니다. 81번 문제는 HTP 집, 나무, 사람 그림 검사에서 사람 그림의 몸통, 집 그림의 벽면, 그 다음에 나무 그림의 줄기가 공통적으로 의미하는 심리적인 특성은 뭐냐라고 했습니다. 자, 몸통이 나오고 벽면이 나오고 줄기가 나왔습니다. 이런 것들은 어떠한 하나의 그 기둥적인 역할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는데요. 공통적인 의미는 바로 자아의 강도를 보는 겁니다. 내면적인 부분을 본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내면적인 부분을 보는데 자아의 강도와 연관성이 있습니다. 자, 해설을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집 그림의 벽면을 봐주십시오. 밑줄 친 부분을 보시면 자, 벽은 집을 지탱해 줍니다. 집의 내부와 외부의 경계를 제공하고요. 집의 내부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므로 자아 강도, 자아 통제력, 자아 붕괴의 정도를 나타낸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나무의 줄기, 기둥이라고 하는데 나무 줄기를 보면 줄기는 성장과 발달 과정에서 획득한 힘, 활력, 생명력, 성격 구조의 견고성, 자아 강도에 대한 주관적인 느낌을 반영한다고 합니다. 자아 강도에 동그라미 치면 됩니다.
사람 그림에서의 체간, 몸통을 봅니다. 몸통은 세상에서 기능하는 내적인 힘을 가졌는가의 관점에서 스스로 얼마나 유용하다고 경험하는가를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적인 힘이 힌트예요. 내적인 힘이 바로 자아의 강도가 됩니다. 강도가 뭐예요? 스트렝스예요. 따라서 이 강도는 힘을 나타내는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아 강도는 내적인 힘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게 바로 사람 그림에서 몸통이 나타내는 의미이기도 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것들은 참고하시고요. 81번 문제 자체를 머릿속에 넣으시면 됩니다. 벽면, 줄기, 몸통이 공통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내면적인 측면이고 이것은 자아의 강도와 연관성이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